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롱장입니다. 왕숙 신도시가 드디어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고요. 내년 말에 분양을 하고요. 2026년 말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계획은 또 변할 수도 있겠죠. 지켜봐야 되고요.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좋은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영상 주제는 이 왕숙 신도시 얼마나 밀릴 거다, 언제 어떻게 될 거다 이거 말고요. 여태까지 신도시를 봤을 때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를 좀 재미나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신도시들을 준비할 때 어떤 시점으로 보면은 좋겠다, 요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요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신도시가 분양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완성된 다음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켜보고 투자를 해봤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가능한 재미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설명을 잘 드리려면 얘가 필요하겠죠. 얘를 별내신도시로 들어볼게요. 남양주 별내신도시죠. 자, 별내신도시가 여기 원래 없었거든요. 여기 다 밭이었는데 여기가 주거지였다가 별내신도시가 짠하고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내신도시 가보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셨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별내신도시 가보시면요, 기존 남양주, 의정부, 조금 멀리는 양주, 그리고 노원구, 그리고 도봉구, 이게 은근히 좀 적으신데 요쪽 있죠. 중랑구. 요쪽에서들 좀 많이 오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여러분이 좀 싫어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값이 비싸네, 안 비싸네, 잘 사네, 못 사네, 임대 아파트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들어갈 건데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거니까 그런 건 잠깐 내려놓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동네들 공통점이 비싼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별내는 만들어진 다음에 인근 도시,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분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별내 신도시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인근에 노원구나 도봉구나 이쪽에 대형 평수가 되게 부족해요. 이쪽에 대형 평수가 부족하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학군이 되게 그 학구열이 뛰어난 도시인데 중계동에 있어요. 근데 중계동에 학군이 생겨난 이유 자체가 이쪽에 대형 평수가 몰려서야 돼요. 보면은 화계동, 그 상계동이 있는데 상계동이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도 학구는 중계동에 있습니다. 이쪽 은행사거리 쪽 아시죠? 여기는 대형 평수들이 들어서면서 학구열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데요. 별내 신도시는 대형 평수가 많아요. 처음부터 그게 부족하니까 소형 평수가 저쪽에 너무 많으니까 대형 평수를 위주로 개발을 했고요. 덕분에 대형 평수가 많이 들어와서 별내 신도시가 은근히 상권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가 수익률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별내 신도시 상가 분양시장에서부터 그리고 경매 물건까지 가봤었는데요. 저는 이제 수익률이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나온다는 걸 그때 계산을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상권이 좋긴 하지만 상가 투자를 권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상가 수익률은 다소 아쉬운데요. 물론 원주민이어서 처음부터 싸게 들어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추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요새 와서나 수익률이 괜찮은 상가가 몇몇 군데 드러난 정도지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학구는 좀 조성이 아쉽게 됐죠. 왜 그러냐? 이 별내 신도시는 임대 비율이 5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평수가 많으면 학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분들이 돈이 좀 많아야 돼요. 대형 평수 사시는 분들이 확실히 여유가 있잖아요. 자녀분들도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야, 네 말대로면 중계동에 뭘 잘 사냐? 여기 학군이 생긴 게 대형 평수, 거까진 알겠는데 잘 산다는 건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중계동이 이제 와서나 전국적으로 시세가 이래 보였지, 여러분 예전에 여기 노원구 이쪽 있잖아요. 예전에 목동이랑 큰 차이 없었어요. 서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른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운명이 나뉜 거예요. 옛날에 일산이랑 분당이랑 가격 똑같았었고요. 여기 노원구 쪽이랑 그때 똑같진 않았어요. 목동이랑 막 여의도 쪽이랑 이런 몇몇 군데가 가격이 비슷했는데 완전히 벌어진 거예요. 이 당시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대형 평수에서 여유 있는 분들이 학군을 만들어간 게 맞는데 별내 신도시가 만들어질 땐 그렇지가 않았죠. 자, 여태까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인근에서 몰려들고 어떤 평수가 있고 사람들의 어떤 여유, 경제적 여유가 어떠냐에 따라서 학군이나 상권이나 또 임대아파트 비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도시 중에서 배드타운의 특징이에요. 배드타운은 뭐냐면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일자리나 상권 같은 게 여기 멋지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약속을 전부 다 깨고 엉뚱한 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열렘에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는데요. 아닌 도시를 한번 찾아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좀 같이 갈게요. 그냥 쭉 갈게요.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강동구 지나서 송파구 지나서 쭉 더 내려가시면 어디가 있냐면은 판교가 있습니다. 판교. 판교는 일자리가 엄청 들어왔잖아요. 일자리가 들어오면은 더 멀리서 옵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더 멀리서도 오고 또 일자리가 있어서 더 멀리서 오면서 비싸지면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국구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세종시처럼요. 일자리가 위주가 된 배드타운이 아닌 신도시는 수요가 어디까지 뻗칠지 가봐야 알아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만들어졌잖아요. 생각보다 멀리서 올 거예요. 판교도 멀리서 왔어요. 분당도 멀리서 옵니다. 강남도 전국구에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별내 신도시 옆에 생기는 왕속 신도시잖아요. 여기거든요. 엄청 커요. 진접, 진건 여러 가지 한 4개인가 퇴계원 다 섞이는 건데 여기가 이제 GTX랑 9호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속한 대로 먼저 만들어 줄지는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그게 만들어진다 해도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지식정보타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쪽에 지식정보타운도 엄청 힘들어요.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업이 여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 모르고 노후 자금으로 왕속 신도시에 이게 막 9호선이 들어오고 GTX가 들어오고 한국 최대 규모의 신도시인데 여기에 무슨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니까 분양받아라? 이거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가 배드타운이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서 다시 한번 몰려올지 또 임대 비율이 얼마나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왕속 신도시를 여기서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저는 여기 살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시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분양가가 싸면 그만큼 시세가 많이 안 비싸도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저라면 여기를 판교의 기법으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저라면 별내 신도시가 조성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일단 일자리가 들어올 기업이 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세요. 야 괜찮다. GTX 들어온다. 9호선 들어온다. GTX랑 9호선은요. 결국엔 강남이나 일자리로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있으면 훨씬 좋죠. 그런데 그쪽의 시세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만약에 일자리가 자체적으로 없어서 전국구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아니라면 별내 신도시처럼 인근에서 제한된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시세도 그에 걸맞는 것까지밖에 못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판교처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힘들 거라는 겁니다. 전 시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기 좋다 나쁘다는 뒤로 미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만들어지는 신도시, 왕속 신도시 얘기가 나왔는데 계양에도 있고 창릉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 일자리가 만들어질 건지 어떤 규모로 만들어질 건지 사람들이 어디서 옮겨올 건지 그 사람들의 경제적 여유는 얼마나 있는지 여기 대형 평수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또 상가수는 얼마나 있는지 임대 비율은 얼마나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시세가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돈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신도시에 살다가 서울 도심으로 이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시세가 안 받쳐주면 옮겨 타기가 안 돼요. 이 부동산을 얘기할 때 돈을 빼면 안 되는 게 주거 이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속 신도시가 내가 평생 거주할 목적지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돈을 더 벌면 더 좋은 입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내 아파트 시세가 안 나오면은 돈을 왕창 올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11월 달에 택지 발표를 더 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신도시에 일자리가 들어올 건가? 그런데 들어올 거면 이미 알았겠죠. 기업들이 가만히 두질 않고 소문이 나거든요. 또는 인근에 어떤 아파트들이 주로 있는가? 인근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가? 또는 그 신도시의 임대 비율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입지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실거주 만족도는 어떠할까? 그리고 분양가는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또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내 집 마련을 편하게 신도시에다 한 다음에 추후에 내가 이사할 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게 주변에서 봤을 때 투자를 잘 하시고 또 옮겨타기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교를 하고 싶다면 저라면 별내나 갈매나 이런 곳들을 가서 또 진접도 마찬가지고 왕속 신도시가 미래가 어떨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전 청약이나 본 청약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내 경제 여건에 분양가가 너무 싸고 좋다, 거주 환경이 너무 좋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저는 부동산 지리학적, 부동산을 경제적으로 엮어서 설명드린 거에 불과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